안녕하세요. 크립토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경파였던 코인베이스의 대표조차도 지금은 조금 수구린 모양새를 나타냅니다. 이제부터 관건이 무엇일지 한번 살펴보시죠. 롱 포지션, 미국발 수요가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조금 상승했는데,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숏 포지션의 청산, 그런 게 아니고, 롱 포지션이 오픈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투심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매수 매도 비율도 1을 넘어섰고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도 원래 마이너스였다가 이제 플러스로 이제 막 전환이 됐다. 휴전이 유지되고 추가적인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미국발 수요는 가격 상승을 뒷받침할 것이다. 그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주요 지표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으니 미국의 플러스가 커지면 당연히 가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투심이 조금 살아났죠. 근데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휴전 또는 종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4월 중으로 애매한 종전이 되지 않겠냐. 제가 애매한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깔끔하게 그런 느낌은 아닌 거죠. 어차피 둘 다 길어지면 3자죠. 저기 이란, 미국, 이스라엘 이 다 영원히 전쟁할 수는 없거든요. 쉽지 않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타협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란과 같은 경우는요. 원래부터 미국에서 그 경제적인 제재를 엄청나게 많이 이미 가해서 사실 석유를 팔면 뭐합니까? 대금을 받지 못하고 묶여 있는 돈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알화입니까? 지역 화폐를 너무 많이 찍어서요. 그러니까 우리 원달러 환율이랑은 비교도 못하게 환율도 많이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도 이제 심각하죠. 근데 여기에 전쟁까지 닥쳤으니 상황이요.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지금 이란의 얘기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미국은 강대국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치 경제적으로 지금 지지율이 거의 30% 이제 조금 넘는 수준이 되겠죠. 쉽지 않은 거예요. 둘 다 지금 이걸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요. 그 강한 부정 있지 않습니까? 강한 부정은 저는 그냥 긍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싸울 수 있다. 우리는 우린 전혀 문제가 없다. 끝까지 가봅시다는 글쎄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진 않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핵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서로 안 지켰고 누가 잘못했고 핵은 좀 이제 역사가 긴데 이번에 처음으로 등장한 저는 협상에 있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관건이 저는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배럴당 1달러를 받겠다. 미국과 같이 조인트 벤처를 하겠다. 이런저런 막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저는 어쩌면 여기에서 타협의 실마리가 나올 수도 있는 게 아닐까라는 혼자만의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저번에 이제 불법이라고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이란이랑 호르무즈 통행료 이거 합작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가 4월 9일에 한번 나왔었거든요. 이란과 조인트 벤처를 한다? 그러니까 합작 회사 하나 세워서 거기에서 통행료를 같이 어떻게 보면 이거 지금 나눠 갖는 구조거든요. 명분이야 만들면 되는 거죠. 해협 우리가 보호해 줄게. 그러면서 같이 수익화할 수 있는 이란도 지금 재건 사업이다. 지금 나라 어렵거든요.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있었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실제로 했었습니다. 저는 보호, 관리비라고 쓰고 이권, 통제라고 이제 읽히는 거죠. 베네수엘라 석유를 이제 그 통제력을 가져갔던 것처럼 미국이 이런 쪽에 굉장히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약간 세계 질서 재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대기 중인 선박들이요. 이 점들이 이 좁은 그 마늘 해협을 지나가지 못해서 이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무슨 배가 지나갔습니다. 이거는 뉴스에 나오는 만큼 그만큼 아직까지 굉장히 희귀한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국 선박도 지금 26척
지금 배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선주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 돈 좀 주더라도 빨리 나 통과 좀 시켜주십시오라고 할 만큼 이게 뭐 여러모로 지금 이제 뭐 그 선주랑 그 이제 그 발주자가 서로 지금 소송이 서로 막 들어가는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딱 지나서 말을 다시 바꿉니다. 이란이 저번에 뭐 조인트 벤처 하자고 했다가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 당장 중단해라. 그런 것 절대 하지 말아라. 배럴당 뭐 1달러 코인 결제 방침에 지금 경고장을 바로 날린 거예요. 이게 급선회를 하도 많이 하니까 이제 정말 어디로 튈 수가 없는 거죠. 뭐 전략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It is a beautiful thing이라고 했거든요. 그 아름다운 일이야. 공동사범, 너도 돈 벌고 나도 돈 벌고 명분도 있고 실리도 챙기고 얼마나 좋냐라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저의 상상력입니다. 왜 말을 이렇게 계속 바꾸고 있을까? 저는 어쩌면 국무부 장관 또는 재무부 장관 그 이제 그 안에 내부 강요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귀뜸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본인이 그냥 마음을 바꿨을 수도 있는데 저는 최종 타협점 저는 이제 뭐 핵도 물론 중요한 중장기적 과제가 되겠지만 일단 일시적이고 단기적으로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호르무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서 타협점이 실은 전 나와줘야 된다. 그러려면 최종 결과물이 조인트 벤처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란의 권한을 반반으로 인정을 하고 시작하면 그건 트럼프식 협상법에서 어긋납니다. 처음부터 이란과 너희랑 같이 동등하게 해볼래? 이거는 시작점이 잘못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실은 썼던 협상의 기술이란 책이 뭐 한국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에 나온 그 내용이에요. 본인이 쓴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크게 질러라. 상대방이 당신을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처럼 혼란을 줘라. 이게 다 전략이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크게 질러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란의 호르무즈 그 권한을 절반을 인정한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썩 그렇게 유리한 포인트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아셔야 될 게 그냥 그 해협을 지나간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받는 것은 지금 UN 또는 국제관습법 위반이라고 하는 견해가 압도적입니다. 수수료를 받는 일은요, 이제 거기 들러서 배가 들러서 뭐 수리 서비스를 받았다거나 어떤 구체적인 서비스를 받아서 뭔가 이제 뭘 받았을 때 그때는 그 비용을 이제 그 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 외 그냥 지나가면 통행료 개념으로 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예전엔 지금까지는 없었던 법의 위반이라 보시면 됩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정말 길길이 뛰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뭐 해적 아니냐. 현대판 해적 길 막고 돈 안 내면 못 지나가. 옛날 우리나라도 뭐 산의 산적들, 바다의 해적들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항행의 자유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를 하고 당연히 이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상호 굉장히 타임라인이 지금 쉽지 않아요. 이란도 쉽지 않고 미국도 쉽지 않습니다. 이 나라들이 이 법을 그대로 알겠습니다. 지킬까요? 아니면 현실적인 실리를 만들고 뭔가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까요? 저는 일단은 후자로 보고는 있습니다. 제가 뭐 AI랑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막 대화를 해보거든요. 근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지금 지정학적인 어떤 통로지 않습니까? 책의 중요한 여기를 누가 장악을 할 것이냐. 뭐 물론 이란의 영토긴 하지만 그럼 여기 지나가는 통행료를 이란이 단독으로 수령한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바로 지금 생각도 하지만 말을 또 바꿨지 않습니까? 이란이 단독으로 수령을 하게끔 미국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뭐 국제사회는 약간 이제 후차적인 거고 미국이 군사적인 압박을 지금 견디기가 쉽진 않은 거죠. 단독으로 가져가기 그러니까 이란에서 머리를 썼다라고 보여지는 게 오만. 그 이제 해협을 두고 양쪽에 국가들 2개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컨소시엄을 하나 만들자. 공동 관리 기구를 만들어서
환경 보호하고 안전관리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우리 같이 징수하자. 요거 이제 저번에 나왔었던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국제법 위반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우회로 우리가 이제 뭐 그래서 명분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했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저번에 얘기를 했던 게 이란과 미국의 공동 관리, 조인트 벤처를 하나 만들자. 미국이 보안을 책임지고 이란이 관리 지분을 갖고 가는 행태로 이란에게는 실리를 주고 미국에게는 해협의 안정적 통제권을 보장하는 빅딜이 될 수 있다. 이거 이제 AI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이 정말 보안만 책임을 지고 통행료 지분의 100%를 이란이 가져가게 허락을 할까요? 저는 아마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컨소시엄을 만약 지금 만든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그냥 가정을 하고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통행료를 그 별도의 회사,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통행료를 징수해서 뭐 5대5가 될지 6대4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나눈다면 저는 이게 어느 정도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실마리가 풀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미국 입장에서는 그 항공모함 내가 지켜줄게. 이제 지나가는 배, 뭐 해적들 내가 오면 다 그냥 없애줄게. 안보. 예전에 여기에 대해서 다 사실 미국이 다 해줬지만 지금은 이거를 명분 삼아서 안보 비용을 받겠다. 그리고 합작 회사 거기 두고 이란에 들어가는 돈 그리고 핵 감시할 수 있는 그냥 거처 하나 마련할 수 있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 입장에서는 그 법을 자꾸 위반해서 통행료 받는다 하면 국제적인 압박, 지금도 경제 제재를 너무 많이 받고 있는데 여기서 더 이제 불법적인 요소가 되면 힘들죠. 근데 전 세계 지금 초강대국 미국을 한번 쓱 끌어들이면 불법에 대한 논란을 글쎄요 말로는 할 수 있어도 큰형님 하나 끌고 가서 같이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저는 불법을 조금 희석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한 전쟁까지 겹쳐서 이 어려운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저는 이게 5월 정상회담 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5월 14일로 지금 이거 지금 좀 한 달 반 넉넉하게 지금 좀 뒤쪽으로 밀어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호르무즈 해협이 저는 이건 뭐 지금 저만의 지금 상상력입니다. 진짜 이게 만약에 유료화가 된다면 국제해양 질서에 없었던 일이 처음으로 실은 생겨나는 뭐 그런 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너무 옛날에는 모르겠지만 이제 근대 들어서 저는 그러면요 이게 뭐 트럼피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또 하나의 트럼피즘의 어떤 현실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되면 정말 각박한 세상, 각자 도생. 그럼 뭐 다른데 뭐 수에즈우나 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안보적인 이것을 근거로 해서 또 이제 뭐 갈등이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관전 포인트는 통행료 결제 수단으로 지금 뭐가 쓰일 것인가. 아무래도 디지털 위안화는 안 되겠죠. 중국 돈보다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또는 비트코인 얘기가 뭐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란 입장에선 경제 제재를 피하려면 블록체인망 위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저는 비트코인이 됐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됐건 달러 패권을 더 강화시키거나 이제 나중에 비트코인 전략 비축하려고 하는 미국 입장에서도 뭔가 명분과 실리를 가져갈 수 있는 선택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중간 선거 전에 그리고 트럼프 레임덕 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긍정적인 겁니다. 만약 지금 선거도 지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레임덕이 이미 와버렸다? 그러면 저 역시도 긍정론자지만 저는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좀 도망쳐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다행히 그 전이죠. 레임덕 아직 아니죠. 선거 아직 남았죠. 그래서 이런 합의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 상상력이었습니다. 이거 뭐 무조건 제가 절대 뭐 맞추고 이런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타이거우드 리서치에서 우리나라 암호화폐 시장이 개인들은 점점 빠지고 기관이 들어오고 있는 전환점이다. 그러니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이 식고 있다. 뭐 많이 식고 있다가 아니고 정말 많이 식어버린 거죠 이미. 근데 가격 굉장히 형편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은 관심이 없죠. 보통 가격이 막 폭등하는 거 이제 지금 뭐 아직도 국장에 아직 불씨가 여전히 크게 남아 있습니다. 그럼 그쪽으로 아마 쏠리겠죠. 지금 뭐 미국 주식하면서 막 흥분하시는 분은 많지는 않겠죠. 근데 그러니까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코인의 가격이 갑자기 이제 크게 또 상승을 나와주면 저는 다시 가즈아를 외치면서 뭐 국장 같던 또는 뭐 미장 같던 금은 투자자들이 코인 시장으로 넘어올 수도 있겠다. 그럼 그게 이제 언제쯤 나올 것이냐. 그리고 대부분 비트코인보다는 또 알트코인 투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니 해도 비트코인에 달려 있어요. 비트코인이 7만 5천 달러는 돌파해 줘야 된다. 어떤 사람은 7만 4천 달러는 돌파해야 이제 뭐 8만 달러로 가면서 알트코인이 강세로 전환이 될 것이다. 일단은 비트코인이 더 지금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치고 올라가 줘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 뭐 지금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공포 탐욕 지수, 이게 비트코인 지수거든요. 16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100점 만점에 16점이죠. 이 극단적인 공포, 이게 이제 25점인데 25도 지금 못 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넘고 나서 뭐 투심이 전환됐다, 뭐 양으로 플러스가 됐다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아직은 조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건 오후반 제 동생이 얘기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401k 퇴직연금 내에서 대체자산 편입, 여기에 비트 이더. 근데 여기에서 프랭클린 템플턴 관계자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요. 마지막 문장이 되게 핵심이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알트나 밈코인보다는 시총과 유동성이 풍부한 주요 암호화폐부터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이거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초기에는 현물 코인을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뭘 쓴다고요? 규제된 투자 상품이나 또는 전문 운용 전략을 통해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제가 계속 강조했던 이유를 아시겠죠? 큰 코인, 시총 큰 코인, 그 다음에 ETF, 이 규제된 투자 상품이 뭐겠습니까? 이 ETF예요. 지수 ETF. 그러니까 하다못해 어떤 ETF에라도 들어가야 전 세계 자금이 블랙홀처럼 그 이제 ETF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전문 운용 전략은 뭘까요? 전문 운용사, 자산 운용사들을 통해서 지금 코인들이 관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블랙락, 피델리티, 뭐 JP 모건, 뭐 찰스 슈왑, 모건 스탠리 이런 데들을 통해서 전 세계 자금이 특히 이제 뭐 미국의 억만장자 큰 뭐 기관들 자금이 이쪽으로 다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시총 큰 거 ETF를 그렇게 강조했던 이유를 아마 아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이 얘기는 또 어떤 얘기냐면요. 저렇게 이제 뭐 패시브한 자금이 전 세계에서 들어오면 좋죠. 근데 시총이 크지 않습니까?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S&P 500 지수 생각하시면 뭐 한 100년 차트 보면 꾸준하게 오르지 않습니까? 뭐 연평균 대략 한 뭐 8%에서 10%, 12%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 된다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코인 투자해가지고 이제 단기의 대박, 요거는 제가 볼 때 그 시절은 좀 많이 이제 사라졌어요. 그거 하려면 이제 좀 시총 작은 알트코인 대박해야 되는데 그럴 확률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쉽지 않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꾸준히 복리 효과를 누리면서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저는 많이 오를 거라 생각하는데 반면에 장기에 천천히 상승을 하게끔 이게 구조와 설계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현물만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기관들은 특히 이제 파생 상품, 꼭 배당금 이렇게 지급하는 뭐 커버드 콜 같은 파생 상품을 엄청나게 만들어서 팝니다. 이렇게 하려면 천천히 상승해야 이래도 먹고 저래도 먹고 꾸준히, 그러니까 계속 오르긴 오른다는 믿음을 S&P 500 지수처럼 줄 거예요. 이게 코인의 저는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의 대표가 최근에 뭐라고 지금 얘기했죠. 근데 밑에 지금 뭘 가져왔나?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미국 의회는 이제 클래리티법 빨리 통과시켜라. SEC 위원장 데이비드 sak스까지도 나서서 법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실은 뭐 2번이었습니까? 3번이었습니까? JP 모건이랑 사실 뭐 서로 타협을 거부했던, 정말 뭐 마지막까지 완강하게
저항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리플 빵형이나 뭐 서클이나 좀 뭐 다른 사람들 그냥 대충 통과시켜. 그거 나중에 고치면 되지 했는데 끝까지 거부했던 사람이 바로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대표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어그리 한답니다. 동의한답니다. 이제는 통과시켜야죠. 재무부 장관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양 당에서 지난 수개월간 수고하고 뭐 직원들 고생하셨던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제는 통과 쪽으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다라고 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뭐 긍정적인 전망을 합니다. 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 일주일 내에 비트코인이 85,000달러까지 갈 수 있고 2, 3주가 넘어가면서 10만 달러도 돌파할 수 있다. 저는 뭐 이거는 모르는 영역이고 이건 뭐 예측은 큰 의미는 없는데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이제 법 통과를 낙관하고 상승을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케빈 워시가 와서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하고 돈을 찍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1단계 제일 중요한 게 구조적인, 그러니까 뭐 좀 애매한 일시적인이 아니고 구조적인 종전과 휴전이 반드시 나와줘야 됩니다. 4월 중에 이게 나와주는 게 1단계입니다. 2단계는 뭐냐? 지금 이런 것들이 돼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난 상승이 시작될 수 있는 거죠. 2단계는 시장구조법이 4월에 마크업이 통과가 되고 5월 달에 상원 전체 표결이 붙여져서 이게 통과가 되어야 이제 상승에 이제 무르익을 수 있고 이제 반전이 될 수 있다. 3단계는 뭐냐? 5월 14일에 미중 정상회담을 합니다. 저기 뭐 중국에서 할 텐데 요 전에 1, 2단계가 저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월 달, 이제 5월 달에 뭐 케빈 워시가 오겠지만 6월 17일에 FOMC 미팅을 합니다. 그때 연준의 금리를 저는 아마 인하를 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케빈 워시가 예전에 선제 금리 인하를 해야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생산성을 높여서 그 GDP를 늘리고 부채 비율을 낮출 수 있다. 뭐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 식으로 무조건 될 것이다라기보다는 저 역시도 투자자이기 때문에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지금 있는 겁니다. 제가 뭐 무조건 미래를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제가 뭐 비관적이 되려고 생각을 해봐도 저번에 이제 제가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그 뭐 파워플랜트 같은데 뭐 석유 시설에 만약 진짜 미사일 쐈잖아요. 저는 그랬으면 아마 큰 정말 사단이 났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행히 그러진 않았었죠. 그렇게 본다면 저는 최악은 지난 게 아닐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지금 벚꽃 시즌도 지금 이제 지났습니다. 지금 비가 와가지고 이제 벚꽃이 다 졌죠. 굉장히 저는 뭐 가슴이 굉장히 좀 슬퍼지는데 지금 4월부터 5월까지 가장 1년 중 저는 날씨 좋은 시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뭐 비가 오면 좋은 점은 공기가 이제 미세먼지가 싹 사라지죠. 아무래도 공기도 좋고 이제 날씨가 좋아지는 4월, 5월 달 기분 좋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